겨울이 시작되면 당신 몸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손발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감기 기운이 아닌데도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가장 조심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겨울이 시작된 뒤 면역 관련 문제로 병원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장 중요한 신호를 그냥 넘긴다는 점이에요.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겨울 초입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오래가고 회복이 더디고 한번 아프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저는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겨울만 되면 꼭 한 번은 크게 알아요. 혈액 검사도 엑스레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주변도 모두 말했죠. 겨울이라 그렇지,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갑고 맥박이 약하고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그건 단순한 감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의 방어 체계가 이미 약해진 신호였죠.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해 볼게요. 여름에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어떨까요? 문틈 하나, 창문 틈새 하나가 차가운 바람을 계속 들여보냅니다.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계속 방치될 때 병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는 아직 감기도 안 걸렸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겨울병의 시작은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 전에 이미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잠이 얕아집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습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여도 면역이 약해지고 있다는 순서 신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엔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어요. 겨울 증상은 계절 탓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신호의 누적 결과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과 그냥 넘긴 분들의 겨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당신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괜찮아 일까요? 아니면 조금만 도와줘 일까요?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겨울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 그 신호를 키우는 흔한 실수, 그리고 병으로 가기 전에 멈추는 방법까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왜 감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리기 전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기만 안 걸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겨울 건강에서 감기는 결과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훨씬 이전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이 되면 유난히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땀이 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때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몸속 순환은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통증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호흡입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서 숨이 얕아지고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굳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면역세포 역시 힘을 잃기 시작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면역은 음식이나 약으로 지키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몸의 흐름입니다. 혈액, 호흡, 천, 수면. 이 네 가지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 아픈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엔 과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이러스는 계기일 뿐 진짜 원인은 이미 약해진 몸 상태라는 것이죠.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감기는 다 나았는데 기침이 오래 갑니다. 열은 없는데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병이 길어진 게 아니라 회복할 힘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들어 잠에서 깨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았나요?
아침에 몸이 덜 풀린 느낌은 없나요? 예전엔 괜찮던 추위가 이제는 뼛속까지 스미지 않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신호들을 초기에 관리하면 겨울 내내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냥 넘기면 어느 순간 작은 감기가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선생님, 좀 이상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겨울을 버텨낼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오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기게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같은 얼굴로 병원에 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어요. 큰 병은 없었고 검사 결과도 늘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도 겨울만 되면 꼭 한 번은 크게 앓았습니다. 선생님,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분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몸살처럼 온몸이 쑤시고 감기는 금방 낫지 않고 기침은 몇 주씩 이어졌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분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이는 같아도 겨울을 잘 넘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겨울이 오기 전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이 예전보다 얕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잘 안 펴졌고 식사량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컨디션 문제로 넘기셨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은 더 그렇습니다. 면역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몸의 기본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은 겨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경우 겨울을 앞두고 몸이 보내던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피로가 쉽게 쌓였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 원래 겨울엔 다 아파. 이 말들이 당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의 경고를 가장 쉽게 무시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쟁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노화이고 어디부터가 관리 부족인가? 정답은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신호를 초기에 다루면 상당 부분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국 겨울 중반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셨지만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몸이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들은 거였네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가 아직은 멈출 수 있는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이런 신호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지 의사조차 뒤늦게 깨닫는 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한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엔 원래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진료를 오래 하다 보니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아픈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단순히 체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연령대의 두 분이 같은 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였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한 분은 겨울 내내 괜찮았고 다른 한 분은 이미 두 번이나 크게 앓고 난 뒤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치도 영상도 비슷한 범위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이상해도 쉬셨고 잠이 깨지면 생활 리듬을 조절했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몸을 드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며 그 신호를 계속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신호를 무시할수록 몸은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질환의 상당수는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약점이 추위라는 환경에서 드러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신호를 잘 못 느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증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 냉기, 무기력함은 일상에 섞여 있어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몸이 무거워도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나요? 손발이 차가워도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몸의 언어는 배경소음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은 여전히 토론 중입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과도한 관리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지는 않는가? 그런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겨울에 반복되는 신호를 그냥 계절 탓으로 넘기는 것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면역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항상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순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면역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입니다. 겨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린 것 같아도 그 전부터 몸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단계들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복 속도의 저하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쉬면 괜찮았던 피로가 이제는 이틀, 사흘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덜 풀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두 번째 단계는 천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등이나 배가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히 추위를 타는 게 아니라 몸이 열을 효율적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면역세포는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움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들기는 하는데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수면은 면역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깨지면 몸은 낮 동안 받은 손상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아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면역력 저하라는 말을 너무 막연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면역이 떨어진다는 건 실제로는 몸의 리듬이 깨진 상태라고 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겨울병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리듬이 흐트러진 결과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작은 자극에도 몸은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감기가 오래 가고 회복이 더딘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몇 주간 당신의 하루는 회복을 위한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버티는 시간이 더 길었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역은 아직의 단계를 지나면 임의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다행인 점은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의 중심은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몸의 기본 흐름을 다시 정렬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느끼면서도 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왜 문제를 키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이 겨울병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조금 더 참아보자입니다. 피곤해도 일정을 줄이지 않고 잠이 깨도 그냥 눕고 몸이 차가워도 난방만 조금 올립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핵심이 빠진 대처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언가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영양제를 하나 더 먹고 보약을 찾고 면역에 좋다는 음식을 급히 챙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몸의 기본 흐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추가된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은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겨울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더 하는 분들 중에 오히려 더 쉽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전문가는 영양 보충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환경을 먼저 만들라고 합니다. 저는 후제에 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검사 결과. 한 분은 겨울을 무난히 넘기고 다른 한 분은 계속 병원을 찾습니다.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얼마나 빨리 반응했는가입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의 최근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는데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갈림길이 됩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부모님께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겨울병은 미리 알수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대신 무너진 방어선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속에서 실제로 면역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면역이 살아나나요? 그 질문에는 이미 지쳐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몸을 덜 춥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위는 기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이 따뜻해도 옷을 두껍게 입어도 몸속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면역이 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세포는 일정한 온도와 원활한 순환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면역세포의 이동도 느려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겨울 내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짧은 추위는 견딜 수 있지만 지속적인 내부 냉기는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난방이 고장난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온도가 아니라 내부 활동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리 따뜻한 곳에 있어도 몸은 점점 식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움직이면 천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겨울엔 움직이기 싫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큰 운동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겨울 활동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두 말 모두 맞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 손을 비비고 어깨를 돌리고 발목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속 열을 깨웁니다. 면역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지금 따뜻한가요? 아니면 조금 서늘한가요? 이 감각은 당신 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손발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면역의 중심은 가슴과 배입니다.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겉만 따뜻하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면역을 지키는 첫걸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온기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온기와 직접 연결된 순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겨울에 피가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병으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변화는 면역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환이라고 하면 심장이나 혈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환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피, 산소, 영양분, 그리고 열이 몸 안을 얼마나 부드럽게 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느려집니다. 추운 공기를 마시면 혈관은 수축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의 펌프 작용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몸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것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손발이 차가운 이유는 혈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돌지 않아서입니다. 피가 있어도 흐르지 않으면 몸은 추위를 느낍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세포 역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면역세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순찰을 돌며 이상 신호를 찾습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그 순찰도 늦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겨울 질환의 원인을 두고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쪽은 면역세포의 수 자체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환경과 순환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관점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겨울에 몸이 잘 붓고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이건 단순한 나트륨 문제만이 아니라 밤사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나는 겨울에 몸을 흐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몸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순환을 살리는데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자주 부드럽게입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입니다. 잠깐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걷고 의자에 앉아 발목을 돌리고 손을 쥐었다 펴는 것. 이 작은 동작들이 혈액과 열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면역은 이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몸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흐름이 멈춘 신호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이해되는데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 그건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겨울에는 회복의 리듬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어나고 움직이고 버티고 잠들고, 그런데 몸은 이미 다른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뒤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겨울에는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보다 덜 소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면역은 남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남아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루 중 회복이 가장 쉬운 시간을 확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은 저녁 이후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몸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힘을 모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몸을 더 자극합니다. 늦은 식사, 밝은 화면, 쉴 틈 없는 생각들. 이렇게 되면 몸은 회복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회복의 질을 높이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보다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불빛을 낮추고 움직임을 줄이고 호흡을 천천히 가져가는 것.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면 시간과 회복의 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7시간 이상을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깊은 회복 구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겨울에는 후자의 관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하루에는 몸이 내려놓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긴장을 쥐고 있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회복이 시작되면 순환이 살아나고, 순환이 살아나면 천이 안정되고, 그 결과 면역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보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쯤에서 한번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겨울 건강은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지킬수록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방법이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주는지,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안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 이야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모두에게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을 회복적으로 돌리는 방향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접근 속도와 강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분들은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입니다.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나 신장 문제처럼 몸의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큰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순환을 돕기 위해 갑자기 움직임을 늘리거나 천을 올리겠다고 무리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면역은 놀라면 다칩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열립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는 최근 크게 앓았거나 회복 중인 분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아직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회복기에도 움직여야 한다고 하고 다른 분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움직이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릴게요.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몸이 더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지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하고 나서 숨이 편해집니다. 나쁜 방법은 하고 나서 숨이 가빠집니다. 또 하나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남들이 좋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 몸에 맞는지 아닌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가? 아니면 단순히 관리의 방향만 조정하면 되는 상태인가? 이 판단이 겨울 건강의 안전선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이 어떤 방식으로 답을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은 몸이 분명한 신호로 답을 보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일주일 만에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검사 수치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빠진 게 아니라 몸이 방향을 바꾸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날쯤 되면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손발의 냉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지나칩니다. 넷째, 다섯째 날에는 회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전날의 피로가 아침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시기에 이제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다시 무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방어 모드로 돌아갑니다. 7일 계획의 핵심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7일은 자율신경과 면역 리듬이 조정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같은 숫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는 5일을, 어떤 쪽은 10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회복 시간을 지키고 작은 움직임을 하루에 여러 번 넣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오늘 내 몸은 조금이라도 편해졌는가? 대답이 예라면 방향은 맞습니다. 아니오라면 속도를 더 낮추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옵니다. 나는 아직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겨울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겨울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겨울이 왜 덜 두려워질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원래 몸을 시험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몸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겨울은 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작은 신호들 기억하시나요? 아침의 무거움, 손발의 냉기, 이유 없는 피로감. 그것들은 병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시였습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겨울 건강을 참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조금 아파도 넘기고 조금 불편해도 견디고 그러다 크게 앓고 나서야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무너진 결과라는 것. 회복이 늦어지고 순환이 둔해지고 천이 떨어질 때 면역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작은 선택들로 말입니다.
저녁에 속도를 늦추고 몸을 덜 소모하고 자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회복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몸 안에서 만나면 면역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잘 보내는 분들을 보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를 빨리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겨울을 견디느냐, 겨울을 지나가느냐를 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7일만 오늘 이야기한 원칙을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작은 약속이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의 겨울은 두려움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이해하는 순간 겨울은 관리 가능한 계절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 곁에서 이야기한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